자, 문서째입니다. 자, 문서째는 양이 많고 아주 복잡합니다. 난이도로 치면 강론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이고 매 시험마다 꼭 나오기 때문에 잘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를 가기 전에요. 노트부터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노트를 보게 되면 조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조문 순서로 보게 되면 공문서가 이제 225조부터 시작을 하죠. 공문서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문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사문서를 먼저 뺍니다. 사문서에서 각종의 개념을 잡고요. 위조 변조가 뭐고 작용 모형이 뭔지 이런 개념을 잡고 그리고 나서 그 개념 잡은 것을 공문서에 적용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 유가증권 배울 때 자,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권한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있고 권한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을 틀을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권한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위조, 변조, 작용 모형, 그리고 권한 있는 자가 하는 것이 허위 작성, 그리고 이제 문서제에서 배우는 불실기재 변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권한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위조, 변조, 작용 모형, 권한 있는 자가 하는 것이 허위 작성, 불실기재 변기가 있다. 외워두시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문서제로 올게요. 자, 문서제의 조문이 아주 많은데 자, 일단은 자, 사문서를 보게 되면요. 사문서에 위조 변조가 있죠. 공문서에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사문서에 가면 작용 모형이 있고요. 공문서로 가면 역시 작용 모형이 나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올라가면 자, 여기 유가증권을 가보게 되면 위조, 변조, 작용 모형 이것은 권한 없는 자가 하는 것이다. 됐어요? 자, 다시 올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위조, 변조, 작용 모형, 위조, 변조, 작용 모형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을 보면 허위가 나옵니다. 허위가 나오고 여기도 허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문서를 가보게 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나오죠. 그러면 사문서도 가면 허위 사문서 작성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형법에는 이런 죄가 없어요. 허위 사문서 작성죄가 없습니다. 이런 죄가 없다고요. 없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처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병원 가면 의사 등이 진단서를 허위로 끊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만 처벌하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만 처벌합니다. 사문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진단서만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끝에 가면 앞에서 뭐죠? 위조, 변조, 작용 모형, 허위로 만들어진, 그쵸? 위조 등으로 만들어진 사문서를 행사하는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문서에도 위조, 변조, 작용 모형, 허위 공문서 등으로 만들어진 것을 행사하는 죄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사문서든 공문서든 각종 행사죄가 나오죠. 자, 그리고 사문서에 가보게 되면 부정행사가 나옵니다. 부정행사는 뭐냐면 앞에 이건 적지 마세요. 뒤에 나오니까요. 요 사문서가 진정 성립된 걸 말합니다. 위에 것은 위조라 했죠? 위조 등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밑에 것은 범죄행위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을 부정하게 쓰는 거예요. 부정하게 쓰는 행사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서도 부정하게 행사하는 죄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사문서에 가면 위조, 변조, 작용 모형, 공문서에도 위조, 변조, 작용 모형이 나온다. 그리고 허위 진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위 사문서가 아니고요. 진단서 작성죄가 있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사죄가 있고 그 다음에 진정 성립된 사문서를 부정행사하는 죄가 있고요. 공문서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에 뭐가 있죠? 가운데에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요 전자기록이 있습니다. 전자기록이 있습니다. 공문서에도 전자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문서에서 나오는 것이 사전자기록이고요. 공문서에서 나오는 것이 공전자기록입니다. 됐나요? 좀 특별하죠? 특별한 것이 있고요. 자, 그러면 사문서는 다 배웠네요. 사문서는 다 배웠는데 공문서를 가게 되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공문서에 가게 되면 부실기재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부실기재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죄냐면 공문서 중에서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공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원본 등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공문서가 있는데 그걸 부실기재할 때 처벌하는 죄입니다. 뒤에서 별도로 배웁니다. 양도 무지 많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문서죄에도 전체적으로 나오지만요.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를 따로 물어볼 만큼 아주 특별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어떤 죄들이 있는지를 봤죠? 자, 그럼 제가 지울게요. 지웠습니다. 자, 조문이 10가지가 넘습니다. 잘 봐두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13개의 조문이 있는데 자, 이렇게 외우세요. 이 13개의 조문은 모두 미수를 처벌합니다. 모두 미수를 처벌합니다. 됐어요? 미수를 처벌하는데 유일하게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조문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 한 개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문서 부정행사죄입니다. 요 사문서 부정행사죄만큼은 미수가 없습니다. 미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는 옆에 아무런 글씨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다니까요. 다 있는데 유일하게 사문서 부정행사죄만 없다. 됐어요? 됐어요. 유일합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두 번째. 전부 다 목적범입니다. 이 13가지가 전부 다 목적범, 일단은 목적범이라는 걸 숙지를 해두시고요. 여기서 예외를 갑니다. 다 목적범인데 여기 진단서 있죠? 진단서가 있고요. 그리고 끝에 무슨 행사죄라고 끝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행사죄로 끝나고 여기도 행사죄로 끝나죠. 공문서로 가게 되면 끝에 여기도 행사죄로 끝나고 여기도 행사죄로 끝납니다. 이 행사죄로 끝나는 죄 그리고 진단서 또 하나 좀 특별하다 그랬죠? 부실기재죄 딱 3개입니다. 요것만 행사죄가 아닙니다. 목적범이 아닙니다. 목적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단서 끝에 행자로 끝나는 말 그리고 부실기재 요 3가지입니다. 앞 글자 따서 진, 부입니다. 요 3가지는 목적범이 아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로 와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전부 다 목적범이고 미수를 처벌하는데 말씀드렸듯이 1번 체크, 2번 체크. 요 사문서 부정행사죄만 미수가 없고 나머지는 다 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 진, 부는 목적범이 아니다. 아주 잘 나오죠? 아주 잘 나옵니다.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 봤나? 이건 다 봤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본질이 나오는데 본질 나오죠? 이거 본질 나옵니다. 본질이 나오는데 앞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를 가보시면 자, 보세요. 권한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위조, 변조, 자격모형. 권한 있는 자가 하는 것이 허위 작성, 부실기재, 변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문서죄로 오게 되면 여기 보세요. 자, 권한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위조, 변조, 자격모형. 권한 있는 자가 하는 것이 허위 작성, 부실기재, 변개. 배웠죠? 배웠어요. 우리가 유가증권 할 때는 거기까지만 배웠어요. 자, 그런데 문서죄로 오게 되면 또 여기에 추가시킬 것이 뭐냐면 요
권한 없는 자가 하는 것을 형식주의, 유형 위조로 합니다. 그리고 권한 있는 자가 하는 것을 실질주의, 무형 위조로 하는데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서 갑니다. 자, 형식주의 나와 있죠? 형식주의는 자, 문서죄의 보호 대상을 문서의 성립의 진정으로 본다. 성립의 진정.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내용을 묻지 않고 성립의 진정이라 하고, 실질주의는 내용의 진실을 본다 했고, 여기는 성립을 묻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명의를 봅니다. 명의. 명의가 허위냐? 허위면 위조고요. 명의가 허위가 아니면 위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지 않고 명의가 허위냐 아니냐만을 따집니다. 그것을 형식주의라 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형식주의라 하고, 이것을 쭉 내려오면 유형 위조를 합니다. 유형 위조. 그쵸? 그래서 권한 없는, 여기 나오네요. 형식주의에서 유형 위조를 위조로 본다. 그리고 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형식주의 나와 있죠? 유형 위조에는 위조, 변조, 작용모형이 있다. 다시 기본서로 와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형법에서는 유형 위조를 위조, 변조, 작용모형으로 표현한다. 요 세 가지를 유형 위조, 형식주의라 불러요. 그래서 유형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형해서 문서를 작출하는 것, 이것을 유형 위조라 합니다. 형태를 잊게 만든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실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따집니다. 내용을 따져요. 이것은 형식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이 허위면 위조라 봐요. 내용이 진실이면 위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실질주의와 관련된 것이 쭉 내려오면 무형 위조입니다. 형태는 바뀌질 않아요. 형식은 바뀌지 않는데 알맹이가 바뀌어요. 그게 내용이야, 내용. 내용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도 실질주의에서는 무형 위조를 위조로 봅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허위 작성, 변개, 불실기재가 있다. 노트 나와 있잖아요. 노트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다. 다시 가시면,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무형 위조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시고, 꼭 숙지해 둘 것은 뭐냐면 유형 위조, 이거와 이건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와 이거는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조, 변조, 작용모형이 있다. 유형 위조와 실질주의는 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허위 작성, 변개, 불실기재가 있다. 이렇게 일단 틀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서죄가 어려워집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밑에 우리 형법의 태도는 그랬는데 이 형법의 태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노트를 가보시면, 자, 여기 권한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위조, 변조, 작용모형이 있다 했잖아요. 자, 올라가 보세요. 자, 문서죄 사문서에도 위조, 변조, 작용모형이 있고 공문서에도 위조, 변조, 작용모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조, 변조, 작용모형, 위조, 변조, 작용모형은 공사문서 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위형 위조, 여기 위형 위조, 공문서 위형 위조 나오죠? 사문서에도 위형 위조 나와요. 그래서 위형 위조는 공사문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권한 있는 자가 하는 것이 허위 작성이라 했잖아요. 허위 작성을 가볼게요. 허위 작성을 가보면 여기 보세요. 허위 나와 있죠? 허위 공문서 전체 모든 공문서를 허위로 쓰게 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사문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위 사문서 작성죄라는 것이 없다 했잖아요. 유일하게
진단서만 허위 진단서 작성자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시면 자, 이 무형위조 있죠? 무형위조. 공문서는 모든 공문서에 허위로 쓰게 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처벌해요. 그래서 무형위조도 처벌해요. 근데 사문서는 무형위조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진단서만 처벌한단 말이에요. 진단서만. 원래는 처벌하지 않는데.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공문서는요. 방금 보았듯이 유형위조, 무형위조 싹 다 처벌해요. 싹 다. 그러나 사문서는요. 사문서는 공문서와 마찬가지로 유형위조를 처벌하지만 그래서 유형위조를 처벌한다는 점은 공사문서 차이가 없어요. 공사문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 이 무형위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형위조에서. 그쵸? 그래서 무형위조를 가보게 되면 이 무형위조는 공문서는 싹 다 처벌하지만 사문서는 무형위조는 처벌이 안 돼요. 그러나 진단서만 처벌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형법은 형식주의가 원칙이다. 왜? 형식주의는 싹 다 처벌하니까. 유형위조잖아요. 그쵸? 요 두 가지는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형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실질을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와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문서는 둘 다 싹 다 처벌한다. 모두 다. 사문서는 유형위조는 차이가 없어요. 공문서랑. 그런데 무형위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문서랑. 그래서 무형위조는 원칙적 처벌이 아닌데 진단서만 처벌한다. 결론이 뭐다? 우리 형법은 형식이 원칙이다. 형식에서는 차이가 없으니까요. 다만 실질에서만 두 공사문서가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런 것이 기출된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죠. 위조죄 있죠? 위조죄가 유형위조, 무형위조. 유형위조죠. 유형위조다. 유형위조니까 내용을 보지 않고 형식을 보죠. 형식을 봅니다. 그래서 형식을 보니까 명의자가 누구냐, 명의가 허위냐 아니냐를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문서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명의를 놓고 따진다. 형식을 놓고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내용은 묻지 않는다. 내용의 진실 여부는 아무런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런 판결로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판례가 좀 출제가 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회의록 나와 있죠? 회의록이다. 요 회의록 나오죠? 여기 매매계약서 나오네요. 지금 제가 세모 친 것은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야 사문서야? 이게 사문서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문서는 진단서만 처벌한다. 나머진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 회의록에다가 허위를 썼죠. 참석한 바가 없는데 참석까지 했다라고 썼잖아요. 그치? 이것은 허위 작성이지. 사문서에다가 허위 작성을 한 거다. 그런데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처벌 안 하죠. 사문서의 무형위조죠. 무형위조. 그치? 진단서만 처벌하지 그 외의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라가 보시면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다. 여기 중앙종무회의록, 이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참석한 바 없는데 참석까지 했다고 썼다. 죄가 될까 안 될까? 현행법상 안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썼는데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 실제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했지만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왜? 사문서의 무형위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